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시티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신용식 SK텔레콤 스마트 에너지 시티 유닛 본부장님께서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신용식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기후 에너지와 관련된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말 그대로 그 ICT 기업이죠. 근데 ICT 기업이 이런 기후 변화 또는 뭐 에너지 이런 것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그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SK텔레콤은 국내에서는 넘버원 모바일 사업자이죠.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저렇게 한 뭐 6개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텔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유선, 무선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요즘 커머스와 보안 쪽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또는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IoT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술들,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러한 기술들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미세먼지 이퀄 결국에는 그 CO2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고, 특히 OECD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고, 그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나쁜 영향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미세먼지 이제 자료를 보면은 그 배출 현황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1번부터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대략적으로 경유차가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건설이라든가 기계 이런 설비들이 쓰는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그 미세먼지, 그리고 냉난방 때문에 생기는 미세먼지가 있고, 그다음이 이제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또 그 비산먼지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대부분 그 4가지는 사실은 에너지를 쓰면서 생기는 그 요인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발전소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석탄 발전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과연 앞에 이제 패널 디스커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보시면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3020, 그러니까 30%를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고 나머지 대략 20%는 원자력이 될 거고, 나머지가 이제 무엇로 갈 거냐, 그 숙제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당연히 그 미세먼지에 관련돼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먼저 다양한 그 정책 규제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규제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전기,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또는 에너지를 쓰는 그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추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수소연료와 관련된 그런 자동차 쪽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가는 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던 그 결국에 발전 믹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발전 측면에서 이제 그 CO2 배출을 줄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기 그 오래된 최근에 이제 그 석탄 발전소들을 줄이면서 그 근처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을 해봤더니 줄었다 뭐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 궁극적인 대안일 거냐라는 것이죠. 에너지는 분명히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의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추세가 이제 계속 그 3D 그리고 플러스 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카보나이제이션하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다 통칭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일렉트리피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점점 더 전기 쪽으로 쓰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전기를 그럼 어떤 소스를 가지고 어떤 그 제너레이션 믹스를 가지고 전기를 공급할 것이냐,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너레이션하는 관점에서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럼 에너지를 쓰는 관점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관리를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저희 그 원자력을 줄이고 뭐 석탄을 줄이고 LNG를 늘리고 신재생을 늘리고, 이 발전 쪽도 물론 중요한 굉장히 큰 축의 한 포인트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면 CO2 배출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코스트까지 거기서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느냐라는 방법에 대한 그 기술들이 결국에
오늘의 그 이 세션의 주제 중에 하나인 스마트시티에 녹아 들어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을 그 통신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망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모아지면 그 모아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옵티멀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기반으로 가이드하는 것이, 그리고 그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거나, 스마트시티라는 게 사실 또 그 스마트시티 주제만 놓고 보면 또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제 예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UCT라는 것으로 한 10년 전에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한번 붐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스마트시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도시 건설에 대한 스마트시티만을 고민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 기존에 있는 도시들을 어떻게 리뉴얼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효율화하게 쓰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설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설비 말고 제조 설비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에너지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데이터들, 그 설비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그 모아진 데이터를 다양한 그 머신러닝 기법에 의해서 AI 엔진을 붙여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는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원하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즉 미니마이즈 PQ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 ICT 기술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술들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 중에 기업 직원 수가 한 120명 정도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데이터 분석만을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의 매출이 현재 한 100억 정도 하는 정도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의 기업 가치는 그거의 20배, 2천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궁극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그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또 하나는 일렉트리피케이션. 그 두 개를 가지고 거기 설비로부터 모아지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고객에게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지를 가이드하는 기법들, 그리고 그러한 솔루션들이 굉장한 가치, 그러니까 밸류를 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 OTT 플레이입니다. 그 ICT 인더스트리에서 그 OTT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예죠. 그들은 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컨텐츠를 가지고 그 망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 즉 고객에게 밸류 있는 서비스 컨텐츠를 딜리버리함으로써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를 높여가는 쪽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인더스트리에서도 이러한 경향들은 똑같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저희가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 뭐 100년, 150년 동안 그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망이 구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거기에 그 이노베이션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 데이터 분석과 AI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같은 양을 가지고 줄여줄 수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글로벌리 보면 유니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그 동일한 그 플로우에 있다라고 보시면, 스트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저희가 에너지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면 그 EMS라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그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론트 엔드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단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분석하는, 즉 머신러닝 기법들이 적용되는 백엔드 단의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 설비에 어떻게 운전을 하면 되는지, 물론 거기에 자동화, 그러니까 풀리 오토메이션 할 거냐 아니면은 반자동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 의사결정은 있겠습니다만,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오토매티컬리 컨트롤까지 나아가는 부분이 다시 그 프론트엔드 AI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고리를 가지고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즉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말씀드렸던 프론트 데이터 분석 시스템, 그 에너지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낭비되고 있던 그 에너지들을 최대한 이렇게 잘못 운전을 한다거나 그 모르는 사이에 새고 있는 그 에너지들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최적의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사례들입니다. 저희가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장, 그다음 병원, 호텔 또는 그 백화점 이런 데들 에너지 다소비 빌딩이고 그다음에 공장들입니다. 결국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에서의 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믹스를 고민한 반면에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고민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그 백엔드 단의 AI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S를 통해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훗단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옵티미제이션하고 분석하는 저희 데이터 분석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설비 쪽으로 다시 피드백이 돼서 에너지 설비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매티컬리 할 거냐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어떤 가이드를 주어서 작업자가 실제 하게 할 거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은 현장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20층 정도 되는 그 오피스 빌딩에다가 공조기를 대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과정들을 적용을 한 결과에 대한 예이고요. 결과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9주 동안 적용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22.3%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 한 지금 이제 10년 정도 ICT 기반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 공장들이 대략 200개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지금 고객들에게 저희가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은 다른데 이제 그 분산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그런 그 중앙 집중형의 발전기, 대형 발전기로부터 나오는 전기를 뭐 수송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분산 전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일 텐데 스탠드얼론으로 그다음에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ESS도 있을 수 있고 전기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PV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는 그 뭐 보일러부터 여러 가지 에어컨 시스템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되는 환경이 됐을 때 그 에너지를 어떻게 내가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사실 저희 나라는 되게 집에서 보면은 누진제지 않습니까? 요즘 핫한 게 또 누진 여름철 어떻게 할 거냐 뭐 그거 가지고 핫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전기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에 대한 알고리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적 제어 기술들이 점차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적용할 사이트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점차 필요한 관련된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너지 설비를 조금 더 그 ICT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에너지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그 설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부분보다 더해서 이 에너지 설비가 과연 언제 이게 예지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지금 가장 그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 즉 그 성능에 대한 그 프리딕션까지 저희가 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간단히 이제 쭉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공장, 빌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들에 적용하고 있는 솔루션들, 즉 에너지 중심의 솔루션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나라 아까 앞에서 사례 잠깐 유니콘 그 데이터 분석 기반의 에너지 솔루션 그 플랫폼 회사 유니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런 기업들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런 기업들이 저희 국내에는 없을까? 저희 나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백이라는 제 그 운동이 있는 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그걸 하겠다는 기업은 아무도 없습니다. 15년 5월에 네이버가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현재도 수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기업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결국에는 그게 P2P 거래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또는 무슨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과연 그게 우선순위가 더 높을 것일까? 아니면 그 앞단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결국에 생태계를 만들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모든 기업들과 연구소와 학교들은 다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희 나라는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점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선순환의 고리로 즉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